피부가 가려운 이유라도 알고 싶으시다고요? 무슨 검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청아한의원의 신나경 원장입니다. 만성적인 아토피나 습진으로 인한 가려움증 때문에 일상생활하기 힘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원인이라도 알고 싶은데 병원에 가보아도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얘기만 들어서 더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다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고요. 저도 저희 남편 아토피가 심했을 때 피부과나 대학병원에 같이 다녀보면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았지만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고 결국 매번 비슷한 약만 처방받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저희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피부 가려움증의 원인이 도대체 뭔지, 어떤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습진이 생긴 지 한 달 이내인데 피부과에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 일단 꼭 한 번은 피부과에 내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부 자극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어서 피부과에서 연고 한 1, 2주 정도만 사용하고 재발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제와 같은 치료를 받아 보았는데도 재발하는 아토피나 습진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검사를 해보아도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한데 면역계 이상 반응으로 아토피나 습진이 생겼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그동안 어떤 검사들을 받아보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검사, 혈액 검사 정도를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다면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증상이 심할 땐 알레르기 요인을 피해주시는 게 좋고, 알레르기 검사의 경우 외부 환경이나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 혈액 검사상 감염이 있거나 특정 장기나 혈당, 간 수치 등의 이상이 있거나 이런 요인으로 가려운 건 아닌지도 확인해 보신다면 좋겠죠.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이나 화폐상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은 이런 알레르기나 혈액 검사로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정 장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감염 또는 외부 환경 요인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토피나 만성 습진은 우리 몸에 만성적으로 미세한 염증이 축적되면서 면역계의 오작동이 일어나 피부로까지 염증이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크게 불편한 곳이 없고 건강검진을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도 정상이었는데 내 피부염이 체내 염증 누적으로 인해 생겼다는 걸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크게 불편한 증상이 없어도 건강검진상 아무 이상이 없어도 체내 염증이 누적돼서 피부염까지 생긴 사례는 굉장히 흔해요. 내 몸이 정말로 건강한 상태라면 피부과에서 처방받으신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항히스타민제와 같이 피부의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해주는 약들로도 충분히 해결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치료제를 사용해도 피부염이 완화되지 않는다거나 중단하면 금세 피부염이 재발하는 이유는 약효가 없어서가 아니라 체내에 염증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누적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요. 아토피나 습진 때문에 찾아간 의료기관에서 피부 상태 말고도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평상시 식욕은 어떤지, 평상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도 소화는 잘 되는지, 대소변은 잘 보는지, 생리통이나 성기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잠은 일찍 잘 오고 푹 잘 자는지, 또 감기나 비염은 없는지, 어려서부터 체질적으로 약했던 부분이 있는지, 과거에 크게 아팠던 경험이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또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지,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잘 체크해도 염증의 원인을 알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마 여태까지 치료받으러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주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10분, 아니 5분 이내로 진료가 끝나는 곳이 정말 많으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증상 완화를 시키는 데만 급급하고 이 피부만 살피다 보니까 병을 키운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피부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별도의 검사 없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었거든요. 특히 다음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 과거에 경험했거나 현재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아토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수면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많은 생리적인 활동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활동하면서 쌓인 피로 물질과 염증 물질을 해소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문제가 있으면 염증 물질을 제대로 다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부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불면증이 심한 정도가 아니어도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좀 못 잔다, 하루에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거나 일찍은 잠이 잘 오지 않아서 항상 새벽 2-3시가 넘어서 잠드는 패턴이 된다,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 몸에 충분히 염증 물질이 누적되고 피부가 가려워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소화기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부위인데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면역계가 불안정해져 피부염까지 생길 수 있어요. 위염이나 장염을 달고 사는 정도가 아니어도 자주 더부룩하다던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스트레스 받으면 좀 체한다, 조금만 잘못 먹거나 긴장하면 배탈이 난다, 이유 없이 변비가 자주 생긴다, 이 정도만 되어도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염증이 누적되고 피부로 드러날 수 있어요. 세 번째, 잦은 감기 또는 비염이 있는 경우에요. 조금만 춥다고 느끼거나 무리하면 감기에 잘 걸리거나 주기적으로 비염이 재발하는 분들, 계절 상관없이 만성 비염이 있는 분들은 외부 온도 변화대에 민감하다는 걸 뜻해요. 어떤 물질 자극이 없는데도 오로지 온도 변화만으로 면역세포가 항상 쉬지 못하고 과로하게 되는 거죠. 어쩌다 한두 번 감기에 걸리는 건 괜찮지만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비염이 있다는 건 결국에는 만성적인 염증으로 이어지고 아토피나 습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별거 아닌 증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놓치기 쉬운 원인 중 하나예요. 대표적인 3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우리 몸에 염증이 누적될 수 있는 원인은 너무 다양한데요. 전문적인 의료진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진료 상담을 해야 찾아낼 수 있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진료받아 보시길 권장드려요. 누구는 아토피가 있어도 식단 관리 조금만 하면, 연고 조금만 바르면 금방 낫는다는데 왜 유독 내 아토피만 나아지지 않는 걸까? 불치병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실 거예요. 저도 저희 남편 아토피가 어떤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았을 때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나을 수는 있는 걸까? 걱정했던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 나아서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체내에 염증이 누적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주면 면역계가 회복되면서 아무리 오래되고 심한 아토피여도 나아질 수 있어요. 만약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 등 생활 패턴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라면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부터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증인 경우 관리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3달 이상 관리해 봤는데도 피부에 전혀 호전이 없다면 이미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자연적으로는 만성염증을 해결하기 힘든 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관리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한약 치료로 몸의 회복력을 되찾아주는 게 피부질환으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만성염증을 누적시키는 신체 증상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약으로 염증을 억제해도 피부가 가려울 수밖에 없지만 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증상을 해결해주면 몸에서 스스로 염증을 만들어내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동안 피부질환이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만성화되고 있는데도 원인도 모르고 답답한 상태로 계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알맞은 치료 방법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